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다 사네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기관 현물 사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코스닥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지금 한 3,600개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은 사실 지수 레벨 단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어제도 윗꼬리가 좀 달렸고 오늘도 이제 시가하고 나서 지금 뭐 마이너스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가 좀 약한 부분, 여기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오늘 또 하나머티리얼즈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네. 증권사에서 톤이 조금 뭐 부정적으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뭐 부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한 13% 이제 좀 빠졌고, 역시나 시장은 방산과 조선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루에다가,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조금 약세가 나왔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단이잖아요. 바이오가 이제 못 갔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기술주는 조금 쉬고 방어주 일부 움직임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그 사망자 또는 재확산 이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좀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아스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썬배팅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지수 괜찮은데, 아쉬운 거는 장 초반에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은 보여줬었잖아요. 네. 삼성 SDI 기준으로 한 2%대, 그리고 LG 엔솔도 한 1.23%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기관이 포트를 그냥 비워버리고 있는 듯한 수급 모습이 장중 내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연 이사님께서 지속 강조를 해서 아주 네. 좋은 섹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원전. 네.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시장에서 지금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까지 원전 쪽 모멘텀이 확산. 이게 보통 섹터가 강하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관련주가 없나 아니면은 이거랑 같이 뭐 연관된 산업 부분들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오늘 삼성물산,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어제 이제 실리콘2 강해면서 움직임 나왔었는데, 뭐 오늘 뭐 파마리서치나 이런 것들 좀 괜찮았는데, 거기에 이제 휴메딕스, 얘도 이제 보톡스 필러 뭐 이쪽으로 휴젤이 오늘 또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봉 월봉상 되게 좋은 움직임에서 이게 한번 세게 어제도 강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뚫어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잡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개별적인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매매하기에 되게 뭐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네. 증권주. 네, 증권주 여기서도 계속 네. 증권주가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KB금융이 100% 올라간 걸 우리가 왜 못 먹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증권주가 많이 올라왔어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대략 11,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벌써 한 30% 정도 올라와서 지금 시세가 미래에셋 기준으로, 미래에셋 네. 증권 기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연간으로 따블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그 정도, 작년에 뭐 KB금융 올라간 것만큼의 모멘텀으로 붙인다라고 하면 얼추 뭐 17,000원, 18,000원대까지는 그냥 열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던 측면이 있고, 혹시나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기관이나 일부 흔히 말하는 선수급들에서 증권주를 가장 먼저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계속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종목별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이게 그냥 기관이 그냥 작년에 KB금융 사는 것처럼, 작년에 KB금융 외국인이만 있었죠. 근데 네. 기관이 그냥 대놓고, 정말로 그냥 대놓고 시세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증권주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도 메리츠 증권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메리츠요? 메리츠 아니 미래에셋. 미래에셋. 죄송합니다. 매금지는 네. 메리츠 금융지주잖아요. 네. 금융지주 요거는 지금 이게 진짜 살짝 차별화가 되는 게 그 증권주들 지금 뭐 삼성증권도 포함해서 되게 잘 가는데 네. 막 은행주들 이런 애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주 중심으로 지금은 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뭐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은행주가 나쁘진 않아요. KB금융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거의 또 연속으로
7만 원부터 98,000원이면 그냥 7, 4, 28 여기서부터 40%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네. 올해는 탄력성이나 그 흐름들을 보면 증권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이 정도입니다. 56,000원. 이거 밸류션으로는 지금 5배. 그죠?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뭐 신용증권 배당 많이 주는 대신증권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다 엄청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뭘 고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덱스 증권 이거를 사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증권사를 선호할 필요가 없이 이거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용증권 이런 게 막 9% 움직이면은 그거를 다 반영하진 못하지만 왜냐면 비중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데가 뭐 8,000원대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었다. 여기 뚫으면서 이제 얘기했었던 데가 8,000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9,8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어떤 증권사에 개인적인 편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코덱스 증권이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은요? 키움증권이요? 네. 다 지금 뭐 마지막. 키움증권 키움증권 한번 보죠 뭐. 키움증권은 괜찮죠. 괜찮네요. 뭐, 똑같네요. 네, 증권주 중에서 안 가는 다. 증권이 별로 없습니다. 매금지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이제 매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워낙 처음부터 밸류업을 진행을 했었고 자사주 매입이랑 뭐 주주환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2만 원대에서 뭐 2022년 기준으로 이게 12만 원이니까 6배가 갔거든요. 네. 진짜 뭐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나라에서 주주환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금지를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진짜 증권주를 하자 이렇게 이제 컨센도 있고 요거 약간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얘네 홈플러스 PF. 네, 그것도 약간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다른 증권주들이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증권주를 장롱 속에 넣어둔 증권주 이제 꺼내봐야 되나요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꺼내 보지 않고 그냥 담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그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꺼내면 팔고 싶어요. 꺼내 먹어요 있잖아요. 네. 자이언티 자이언티의 노래. 꺼내 먹어요. 꺼내 네. 먹어요. 안 되고. 꺼내면 먹습니다. 이건 홀라당 팔기 때문에 네. 그냥 좀 증권주는 그래도 한 3, 4분기까지는 좀 계속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주도주고 모든 내러티브와 밸류업과 그 다음에 신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모두의 염원.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올라가면 배 아프거나 싫어하는 쪽에서 어떠한 노이즈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증권주가 올라가는 걸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쵸. 주식시장에 참여 잘하면. 왜냐면 증권주가 꺾이면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이 꺾여도 증권주가 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두의 염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숫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급 뭐 대부분 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70% 갖고 계시대요. 비중을 늘려도 될 시기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저도 틀리긴 했거든요. 저는 뭐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 자리부터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이 자리부터. 네. 이 자리부터 늘렸는데 이만큼을 못 먹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가 움직였냐라고 보면은 결국엔 방산, 조선, 그 다음에 화장품 이쪽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내가 새롭게 방산, 조선, 제약바이오 이거를 들어갈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주. 네, 증권주를 계속 분할로 한 달 내지 뭐 2달 정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권주를 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투입을 한다면은 네, 지금은 현금을 투입한다 안 투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어느 섹터를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증권주.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가 탑픽. 네. 이거는 여기서 흔히 말해서 물려도 최소한 쌍봉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물려도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정말로 뭐 미래에셋 기준으로 11,000원까지 빠져도 이거는 무조건 제가 진짜 무조건이라는 단어 진짜 잘 안 쓰거든요. 네. 무조건 쌍봉은 어떤 식으로 오늘만 해도 한 2번 쓰셨는데.
뭐 썼죠 또? 아,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은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은 아직 먼 네. 미래니까 무조건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단적으로도 올해 안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인데 네. 그러니까 진짜로 11,000원대까지 내려와도 네. 최소한 다시 13,500원 오늘 고가까지는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70%를 뭐 당장 오늘 다 매수하는 건 아니되 증권주를 분할로 사보시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정체된 시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제 미증시 빠져도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반등세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일단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에 대한 조정이 어제 또 오늘 큰 부담은 아니었다. 좀 어느 정도 좀 소화되면서 지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재료가 없다라는 게 좀 약점인데, 네.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을 좀 경과하면서 자리에 대한 위치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시간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 지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개별주 시장인데 좀 적극적인 매매도 좀 살아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매도 살아있는 시장. 재료가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네. 뭔가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계속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흐름이 한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에 대한 좀 갈증이 좀 높은 시장이라서 언제든지 또 재료에 대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빠르지 않을까. 저는 곧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시장이 좀 약간 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쓸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DLENC 질문을 주셨는데 42,000원에 들고 계시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수익도 난 거여서 오늘 한 20% 정도 익절하고 비중 10% 남기고 있다고 하시네요. 너무 빨리 팔았나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저는 잘 말씀주셨어요. 파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초부터 해서 건설주 종목들이 움직임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DLENC만 봤을 때는 4월 달에 시장 하락과 함께 좀 내렸다가 지금 꾸준하게 다시 회복을 잘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 남아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20일 이동평균선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더 끌고 가시는 전략. 다만 이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저는 좀 시간이 좀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예상돼 본다라면은 저는 한 7, 8월쯤 그때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유는요? 지금은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난 다음에 부동산 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시행되진 않을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어떤 기조로 갈 것 같다라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정부가 자리를 잡고 부동산 정책도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네. 반도체 고민이 좀 많으신가 봐요. HPSP도 있는데 32,895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39%라고 하시네요. 추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비중만 많아졌어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2,895원. 32,800원대. HPSP는 좀 어떨까요? 최근에 네, 3만 원 후반대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송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참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보다는 TSMC 언급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추세는 지금 현재 고점을 낮추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우하향인데 저는 얘는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타이밍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워낙에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도 못 갔고, 그리고 주가는 25,000원 회복해서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관망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추세가 아직까지 우하향으로 계속 갇혀 있다.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후반대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손절해서 종목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점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탄력이라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이 사실 좀 희소성이 높은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네. 지금 딱히 반도체에서 꺼낼 만한 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시고요. 부각된다면은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건 조금 버거울 것 같고 올라온다면은 3만 원대, 3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한번 줄여놓았다가 네. 다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재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랫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네. 호흡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토니모리는 좀 어떨까요? 최근에 거의 뭐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안 움직이는 화장품 종목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완전히 소외된 종목도 아닌데 네. 참 박스권으로 해서 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변곡점 이제 형성할 때 됐는데 주가 차트는 이런 박스권에서 생각보다 되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일단은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 뭐 토니모리, 이치한블 사실 그 힘을 좀 많이 뺐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향에 대한 이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태라서 네. 일단 현재는 기다리자.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당연히 박스권 상단에서는 다시 갇힐까에 대해서 고민되는데 한 번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11,000원 라인대 이 위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네. 두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11,000원대 목표가 좀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BHI 질문을 주셨는데 21,300원의 비중 5%로 들고 계시대요. 계속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기에 어, 조금 근래 보기 힘든 네.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들고 갈까요? 들고 가자. 네. 음, 이 회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쌓여있는 수주 물량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관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될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키워드까지 지니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계속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3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5만 원 라인까지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단계적 상승을 좀 기대하시고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주가가 좀 조정 나오더라도요. 매수하신 단가가 좋아서 조금 좀 인내하시면은 장기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수주 잔고가 땅땅하니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카페24인데 카페24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날 폭락해서 5만 원에 매수하셨대요. 근데 계속 빠져서 물타기에서 평단이 49,0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면 수익이 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좀 급락할 때 약간 반등 노리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49,000원대에서 지금은 좀 반등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일까요? 너무 이른 판단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다음 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손실은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카페24에 대한 모멘텀은 좋죠. 네.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이 국내 향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은 맞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기다리되 가격적으로 4만 원 초반대에 내려온다? 그때는 흔히 말해서 물타기. 그래서 단가를 한번 5만 원대가 아니라 4만 원대에서 맞추면은 기다리시는 데는 우려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5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매수가에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 4만 원대 근처 오면은
저는 2차 매수 네, 사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2차 매수 또 가능할 정도로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LNF 네. 바닥이 어딜까요? 평단 6만 5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물 타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반등할 때가 네. 되기는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꺼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저점이라고 생각이 연말에도 그랬고요. 연초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가 이 정도면 악재가 끝날 법도 싶은데 마지막 악재 같은데 싶었던 이야기들이 새로 나오고 이번에는 그 세액공제에 대한 조기 종료 기대가 이야기가 있어서 네. 주가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단기적인 악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좀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석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악재가 맞죠. 네.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시장에 대한 발목도 잡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뭘로 올라올까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경제적 용어로 빅베스 효과가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면인데 2차 전지에 대한 활용도가 꼭 전기차만은 아니다. 다른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유럽까지도 확장되고 있는데 그 효율 따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무조건 K 배터리인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전기차 수요량이 회복되는 거는 의심하진 않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강한 어조의 변화를 뉴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버티는 구간 맞습니다. 일단은 버텨야 되는 구간. 네. 알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버텨보도록 하고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